동시효과 구간 살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파악해 봐야죠.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가 먼저 강하게 올라서인지 오늘은 미 증시의 상승분만큼은 아니고요. 약간 상승 분위기 이어진다. 이 정도 수준의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0.41% 더 오를 것 같고요. 11포인트 전고래를 종가 대비 오른 2767.69포인트 정도 선 될 예정입니다. 2727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해서 반등 구간을 기록하면서 20일선하고 60일선 회복될 것 같아요. 여기 이평선이 지금 다 몰려 있어가지고요. 그 부근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정도고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하네요. 0.53% 플러스로 집계됩니다. 932.14포인트 가량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932포인트면은 역시나 한 20일 이평선 부근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개별 뉴스들 계속 영향받는 종목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시면은 어제도 이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몇몇,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나 로스웰 쪽으로 상한가 들어왔었는데요. 여러 번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얇은 호가에도 이렇게 들썩여가지고 어제 상한가, 오늘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강한 상승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으로는 지금 개별 뉴스들이 좀 있는데 HK 이노엔 쪽에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개별 호재를 안고서 강한 상승세 한 10%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이 종목의 신약 K-캡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반영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권 흐름 출발 앞두고 있고요. 위식도 역류 질환 신약이래요. 그래서 이 약 중국 시장 진출 3조 시장 규모라고 하는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한 10% 정도의 강한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M&A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쌍용차도 그렇고 PI 첨단 소재도 그렇고 M&A 뉴스만 나오면은 시장이 좀 들썩이는데요. 한국콜마가 연우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한국콜마 연우 지분을 약 3천억 정도에 사들였고요. 그래서 한국콜마가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에 대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우 인수로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혹은 투자 의견 상향까지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콜마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10% 정도의 오름세, 연우도 보겠습니다. 피인수되는 연우까지 윈윈으로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연우도 오늘장 8%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제장에서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데 이 모토로라 휴대폰, 알뜰폰 시장을 통해서 팔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사업 부분이 부각되면서 어제 상한가였죠. 오늘도 연속성 예상되면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오르는 종목군들도 이런 개별 재료 있는 종목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농기계, 농산물 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현재는 약 5% 정도의 상승권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누보 같은 경우도 3.5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새벽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상이 또다시 좀 결렬됐다. 러시아 매체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런 농산물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재차 좀 매기가 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모 쪽의 얘기가 지금 나오나요? TS 트릴리온이나 펌텍코리아 같이 탈모용 샴푸 만드는 업체들이 호가가 일단은 좋은데 뉴스는 또 본장 시작해서 나오는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 자화전자가 오늘장에 급등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1,910억 원 신규 투자하겠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 나왔고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 오늘장 14% 정도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오르긴 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선반영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온전히 그만큼의 상승 탄력을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있을 금통위 결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가 또 어떤 수급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오늘은 이벤트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은 양시장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9시 구간대 이러다가 어제도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해졌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캔들의 길이가 깁니다. 위쪽 아래쪽 방향성이 장중에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아침에는 크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고 보합권 정도 출발합니다. 코스피 지수 전일 종가 수준입니다. 0.05% 정도밖에 안 오르고요. 2717.85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임 나타냅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36포인트 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렇게 장초반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정도 기록을 하는데 930선 턱걸이하고요. 20일 이평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지금은 약간은 좀 아쉬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합권 정도에서 종목군들의 출발 움직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추천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과연 외국인이 어떤 대응을 펼칠 것인가. 오늘장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어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입니다. 거래소부터 보시죠. 외국인 42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1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3천억 넘게 강력하게 사들였던 금융투자와 1,500억, 오랜만에 1,000억 원대로 사들였던 이 연기금 양쪽 나란히 좀 팔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관 현재는 매도를 집계됩니다. 개인 쪽에서 62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200억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이 2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만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제와 포지션 정반대로 구성됩니다.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프로그램 상황도 차익 비차익 오늘 고르게 300억 넘어 물량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 700억 정도 거래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226억 원 매도 우위라서 프로그램 부담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이렇게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섹터별로 봤을 때는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개수만 놓고 봤을 때요. 오늘장에서 가장 부진한 섹터는 은행으로 0.82%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힘이 빠지네요. 전기전자 0.57% 하락하는 모습 가운데서 어제 삼성전자가 2% 중반대로 올랐었는데 삼성전자가 재차 상승폭을 또 반납합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1% 정도 하락하면서 업종지수에도 다소 부담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 통신 섹터 보험 그리고 제조 순으로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섹터는요. 섬유의복입니다. 섬유의복 섹터가 1% 정도의 상승권 흐름인데 그동안에는 쌍방울이나 비비안 이런 몇몇 개별 뉴스 있는 종목에 의존했다면 오늘은 아닙니다. FNF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섬유의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양호한 흐름을 띠면서 업종지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 1% 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 좋습니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리오프닝이 오늘 시장을 주름 잡지 않을까. 업종상으로는 이 정도 힌트 얻어볼 수 있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개장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일상이 많이 좀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것인가 오늘 아침 시장의 특징으로 업종 내에서 찾아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모습 띄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정도인데 상승과 하락이 모두 다 1% 미만이어서 특징주가 딱히 눈에 띄지가 않네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적절하게 6대4 정도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3% 정도 오른다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코스닥 톱10 내에서도 두드러지는 움직임은 없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의 비율은 상승이 더 많습니다. 1,354개 종목 상승불 켜고 있고요. 하락 종목은 668개 종목으로 상승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지수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대형주의 약세, 중소형주의 강세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빠르게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침에 포인트로 잡았던 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대한항공이 장 초반에 갭 출발을 했습니다. 2%대 갭 출발해서 지금은 장중 반등도 장 초반 반등 더 보여줬지만은 지금 현재는 음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항공주들 관심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추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초반 갭 출발이 4%대 출발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전일 나스닥 상승의 이 배경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항공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진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챙겨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광풍 코너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바로 또 반응이 나오네요. 다음은 최현주 전문가님. 네, 자동차 부품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약간 약보합,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도가 여전히 강한데요. 만도 지금 오늘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지금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도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좋은 모습 한 1% 좀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들 정의선 회장 미국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면은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전기차 생산 관련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테마가 좀 자동차 부품 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번 반등장에서 조금 관심권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우 전문가님? 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이 두 종목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더 큰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현재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16%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 항공주를 이야기 드리면서 항공주의 포인트는 화물 운송에서 이제 앞으로 여객 수요로 자연스럽게 이제 스와핑 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 화물 수요가 지금 여전히 이제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1분기 항공 운임 비용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뜨겁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가장 큰 이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의약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침착했던 이유가 달러와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었죠.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환율이 상승했을 때 분위기,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부재하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환율이 진정되었을 때 그동안에 1,200원대의 환율을 이용한 수출 기업들 보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 포인트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들을 좀 새롭게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 부품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어제 반등 대비해서 오늘 좀 지지부진한데 이것은 이들 종목들은 워낙에 바스켓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제 시장은 반등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부재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달러 인덱스가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99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변화가 아직 좀 이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았다 보니까 바스켓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부진한 것이고 그래도 반도체 종목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한미 반도체를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한미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이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수혜를 받고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출에 관련해서 실적주들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섹터 봤고요.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부품까지 좀 연결 지어서 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 리오프닝주가 항공주도 강하고 그런데 오늘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강합니다. 오늘 뭐 연우의 그런 개별적인 소식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우가 한국콜마에 뭐 팔렸죠. 이제 인수가 됐는데, 연우는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그런 소식에 의해서 20% 급등하고 있는데,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같이 좀 지금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뭐 코스맥스도 한 2% 상승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1% 중반 정도 상승. LG생활건강도 강보합권, 클리오, 색조화장품, 요즘 마스크 해제 기대감이 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클리오가 지금 3% 넘게 상승, 이차한볼도 지금 3% 넘게 상승, 한국콜마도 역시 3% 넘게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화장품주는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장품 저번에 이제 반등 과정에서 많이 못 갔거든요. 힘을 못 썼는데, 요번에 반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적으로 색조 화장품이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물론 뭐 대형사들은 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중국 쪽에서의 국내 화장품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설화수는 선전하고 있지만 이니스프리가 중국 시장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LG생활건강도 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중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화장품 시장이 좀 성장세가 좀 꺾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결국에는 중국 시장이 포지션이 많은 기업들보다는 뭐 색조 화장품이나 이쪽에 조금 단기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강훈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최현재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거를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화장품 종목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 종목들의 가장 큰 이벤트는요, 내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현재 개정안이 돼서 1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17일 이후에 18일부터 진행되는 이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내일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것이다. 실외에서의 탈 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이 큰 기업들로 먼저 좀 이야기 드리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대비해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가 좀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죠. 새롭게 염색 샴푸에 대한 출시를 내놓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저는 뷰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밖에 이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토니몰이라든지, 이추한볼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내일에 좀 더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기업 중에서는요, 클리오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거론을 하지만은 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접근에서는 조금 유의점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주가 차트의 위치에서는 오늘 위치가 상당히 좋고 내일장에서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화장품 종목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은 이 중국에 대한 또 그리고 방한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면세점 지출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3월 21일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명리 면제 이후부터 해서 국내 해외 이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 이용자가 완전히 0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면세점에서 가장 지출이 큰 거는 화장품 섹터인데, 이 때문에 아직은 코로나 이전 수준의 큰 퍼포먼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0에서 시작되는 면세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드린다라면은, 오늘 이제 항공주로 시작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환율에 대한 영향도 받는 화장품에 대한 좀 모멘텀도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들이 또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SM 주가가 먼저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승인데, 일단 SM에 대한 이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컨텐츠 중심. 사실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지 콘서트 효과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드려봤는데, 일단 엔터테인먼트 다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반등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좀 상승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저는 계속 강조드렸던 SM-CNC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3% 출발하고 난 다음에 장 초반에 6% 근처까지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지금도 현재 3%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것보다 SMCNC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종이 너무 잠잠한데요. 마무리를 좀 지어주실까요? 아니, 뭐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는 오늘 섹터별로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눈에 띄는 종목은 지금 대부분 다 말을 해가지고, 개별적인 종목, 지금 HK 이노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약 K캡이 이제 중국 진출을 한다는, 중국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HK 이노엔은 지금 K캡이 지금 국내에서 1,000원을 지금 돌파를 해가지고 매출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누적 매출이 그 판매량이 그렇게 돌파를 하면서 뭐 단기간에 지금 국내에서는 블록버스터로 좀 올라섰습니다. 뭐 지금 중국 시장이 이게 지금 위식도 역류 이쪽 질환 치료제가 약 시장 규모가 약 3조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HK 이노에는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엮어볼 수 있는데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컨디션 매출, 숙취 해소제 매출이 결국에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만큼 HK는 뭐 낙폭과대 대비 실적도 이제 더 좋아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도 이광우 전문가의 종기 올렸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어떤 종목이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서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일단은 오늘 포인트 좀 일동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일동홀딩스도 반등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종목이 어제 개파락 출발 좀 급락이 연출됐는데 세무조사 건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어제 일동제약 시초가의 개파락 출발 이제 급락 출발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좀 대처하자라고 이야기 드려서 했던 종목인데 어제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7%대 반등이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제 시초가 때부터 해서 종목을 좀 대응을 하셨다라면은 지금 반등, 사실 좀 고소하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과 코스피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악재가 나온 종목들은 조금 더 좀 주의해서 걸러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봤습니다. 오늘은 이 10분의 시간 동안에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항공도 있었고요. 화장품, 엔터 이 섹터에 대해서 두 분이 돌아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자동차 부품, 반도체 부품 이쪽 섹터도 들여다봤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HK, 이노엔 또 투자 의견 드렸네요. 이렇게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군들 보면서 투자 전략을 질문을 드릴게요. 내일 개장 전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다시 한번 좀 발표가 될 텐데 오늘 반응은 이미 벌써 나오고 있고요. 내일장 내용이 나오면 재료 노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회적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면서 계속 갈 것인가 이게 아마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 여행, 항공 다 가고 있는데요. 매력도 순으로 좀 나열을 해주세요. 이광우 전문가님부터요. 네. 아무래도 이 새롭게 이제 나오는 조정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일 발표를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예상하는 거는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 조건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외에서의 탈 마스크 효과가 가장 큰 시장에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구매력이 좀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보니까 화장품 종목들을 좀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시장 환경까지 본다면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날짜에서는 이치환불이 가장 좀 탄력적으로 변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연속적인 거래량 유입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오늘 너무 크게 오르면은 사실 내일에 대한 출발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참고해서 차라리 지금 너무 많이 급등한다면 접근하기보다는 오늘 급등해서 정고점 매물에 대한 소화를 좀 거치고 다시 좀 윗꼬리가 나온다면 내일을 위한 준비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치환불과 같이 빠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보았으니 예를 들어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새롭게 신제품 출시한 아모레퍼시픽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산업에 대한 변화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1%, 2% 남짓인데 화장품 종목들의 움직임이 만약에 시그널이 된다. 그러면은 아모레퍼시픽도 급등,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내일을 염두한 오늘 매매를
보시면 어떨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서 좀 더 키워드를 압축해서 탈마스크,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께는 화장품 내에서도 이 M&A 이슈 좀 질문 드릴게요. 워낙에 HK이노엔이 추천주였습니다. 최현주 전문가가 51,000원을 목표가로 줬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약간 좀 탄력이 둔화돼서 6%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한국콜마가 지금 연우의 지분을 샀죠. 그런데 이 뉴스에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또 최대 주주가 한국콜마입니다. 그러니까 범 한국콜마 그룹으로 묶이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교집합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는 2.6% 정도의 상승권이고 한국콜마 홀딩스 이 종목이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연우가 지금 가장 강합니다. 연우 알짜배기 회사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던데 이 종목이 신고가를 썼습니다. 17% 정도의 급등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HK이노엔까지 묶어서 보자면은 이 종목도 상승권 분위기 이슈에 얽혀있는 종목은 다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 뭐 연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요. 일단 연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전 화장품 용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색조 화장품 얘기하고 기초 화장품 얘기하는데 따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계속적으로 실적은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10% 조금씩 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알짜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콜마 잘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2,000억 후반대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한국콜마는 HK이노엔의 어떻게 보면은 모회사이기도 한데 HK이노엔 제가 추천도 드렸는데 HK이노엔은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좀 수급이 더 받쳐줘야지 되는데 HK이노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사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연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한국콜마는 조금 좀 무겁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회성 이슈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 기회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힘을 비축했다가 다시 갈 수는 있을 거라시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일단 HK이노엔이 접근이 저는 제일 낫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캡티바도 그렇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인가 이렇게 좀 약간 모호하게 그룹핑이 돼서 보니까 애플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네요. 지금 덕우전자가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우산업도 보겠습니다. 현우산업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LG이노텍도 장 초반에 한 4% 정도까지 오르더니 지금은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포뱅크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인포뱅크도 장 초반에 한 3% 정도까지 오르던데 지금은 1.26%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애플카가 이제 중앙 집중형 OS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후공정 한국의 협력사를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요. 이 협력사에 대한 이 회사 이름이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이 부품 회사가 최근에 고성능 반도체의 후공정 장비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기사 곳곳에 이 회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 정확하게 딱 어떤 회사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애플카 모멘텀이 다시금 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요즘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쪽 들썩들썩하는데요. 이강우 전문가님 시각 어떠세요? 일단 애플카에 대한 뉴스가 다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전장 부품에 대한 혜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LG이노텍이 LG이노텍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LG이노텍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현우산업이라든지 덕우전자라든지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자화전자가 또 강합니다. 자화전자가 애플 쪽에 애플카라고 딱 정의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애플의 이 공급을 위한 새로운 증설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또 겹쳐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든 애플카든 이 언급이 상당히 좀 자주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변동성이 나온다라면은 저는 LG이노텍을 탑픽 종목으로 좀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꼭 애플발 이야기들이 아니어도 향후에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전장화 부품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LG이노텍 앞으로 이제 이 자율주행 AI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좀 오래
큰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뭐 LG이노텍은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기 추세로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종목군들이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연속성을 가져가는 쪽이 곡물입니다. 3월에 세계 식량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 특징이 있다면은 곡물 내에서도 농기계가 강합니다. 기계 쪽이 강한데요. 어떨 때는 사료가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이런 모종 관련된 종목이 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농기계 쪽에서 TYM부터 보겠습니다. TYM 이 종목이 초반에 5% 정도 올랐는데 지금은 탄력 둔화네요.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동기어가 지금 10%에 육박하는 상승입니다. 누보도 10% 정도 상승하면서 이쪽 농기계 종목군들 봤고 그리고 비료, 사료 그 밖에 또 원료 관련된 종목으로는 효성 OMB 3% 정도의 상승권, 한일사료도 한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종묘나 경농, 농우바이오 쪽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제까지 상승 움직임이 이어질지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알려주세요. 네, 오늘 곡물 관련주 일부 종목은 강하고 일부 종목은 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보합권, 약보합권인데요. 뭐 효성 OMB는 조금 시세가 한 4% 정도 가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적으로 뭐 요즘 얘기하는 게 농기계 이쪽 곡물 관련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에그플레이션 같이 겹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는 좀 가지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보 좀 다가오면 조금 일부 정도 좀 차익 실현하셔야 되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좀 잡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10% 안 되더라도 일단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테마주에답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발빠르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시장이 조금 단기 반등 구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간에 있는 만큼 이렇게 테마성 가진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실적 기반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월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좋은 실적 예상되는 컨센서스 좋게 나오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주도권을 지금 조선주가 슬슬 잡아갑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이쪽이 가장 강하고요. 그룹을 지어서 무더기로 오릅니다. 어제도 그랬었죠. 현대중공업 신고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14만 1,500원에서 분할 재상장한 이후의 신고가입니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재 닷새 연속된 상승 2.5%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3%대 어제도 조선주 사이즈 큰 종목군들 가운데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탄력이 강했었는데 오늘도 3% 정도 오릅니다. 현대미포조선 3%,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도 2에서 3% 안팎의 고른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강한데요. 조선주들은 이제 출발인가요? 아니면 이 상승 어디쯤 와 있는 건가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가장 좀 빠르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경기 흐름에 대한 좀 시작을 보게 되면 IT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그다음에 이제 화학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조금 시각을 좀 옮겨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조선주들에 대한 시그널이 좀 상당히 빨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 장기 기대감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수급이 상당히 시장이 부재한데 조선주들 쪽에 수급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좀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본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승세가 3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빠른데 누가 뭐래도 현대중공업이 대장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미 일찌감치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박스권을 돌파해서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한 달 동안에 매일 샀습니다. 이 정도의 이 집중력이라면은 당연히 좀 가장 강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해서 좀 다시 또 본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나오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고마진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부터 해서 동성 화인텍부터 해서 한국카본 이들 종목들 보시게 되면 단기 상승 각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단기 상승
수익률도 상당히 큽니다. 오늘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사실 앞으로 조선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기자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서 이 합판 같은 것들이 가장 또 중요한 매출 비중인데,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판가 이상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모멘텀이 되겠지만, 철강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아마도 조선주들에 대한 발목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조선 기자재의 합판을 공급하는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새로운 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철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셨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간략하게 강관주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이스틸하고 세아제강, 휴스틸 이쪽으로, 물론 조선의 뭐 후판 만드는 쪽은 아니지만 이쪽 강관 만드는 업체들 어제도 강했었는데 오늘도 지금 몇몇은 VI가 발동이 됩니다. 이쪽은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이광훈 전문가님 이어서 간략하게만 좀 알려주세요. 강관 업체들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이거죠. 서울시에서 상하수도 노후된 것들을 교체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고, 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거는 동양철강, 하이스틸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글이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앞으로 이제 6월달 지지율이 상당히 좀 높게 점쳐진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보니까 서울시와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일단은 그 관점으로 해서 좀 조명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되는 건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